네, 여러분. 자,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서울시 교육청 문제지입니다. 고3은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고1, 2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아마 다 풀어보셨을 거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조건 정답률 100%,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실수도 나올 수 없는 문제만 우선적으로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의 기초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문제만큼은 100%야. 듣기평가 제외입니다. 그 독해 문제만 살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세부내용 일치 유형이죠. 18번, 19번, 자, 20번. 특징 있죠? 지금 보시면은 보기가 전부 다 네,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19번은 심경 변화로 항상 고정입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21번에 3점 나오죠. 이러면 넘기시고요. 이제 22번 보시면 네, 지문이 역시나 한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요 4번 4페이지는요. 무조건입니다. 전부 다 세부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노다지야. 그리고 시간도 정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총 4문제, 4문제. 그죠? 앞에서도 4문제 체크했죠? 그래서 총 8문제죠.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면,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쭉쭉 넘겨서 8페이지에 있는 요 부분, 그죠? 43에서 45번까지도, 이거는 정답률 100%에 들어갈 문제라고 보고 싶지만, 일단은 8문제로 끊어볼게요. 그래서 8문제는 무조건 먼저 푸는 걸 추천합니다. 쉬운 걸로 워밍업을 하는 것이 두뇌의 스트레칭 하는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이 안정권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거, 그 어떤 성적대에 있는 친구든 간에 강추합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이 금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글의 목적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자, 무조건 한글 보기 먼저 봅니다. 워크숍의 동료, 빠르게 보세요. 참석해달라는 제안을 거절, 변경 장소를 안내, 취소되었음을 공지, 일정을 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두고 왜 글을 썼을까를 보는 겁니다. 언제나 늘 메일 형식이죠. 자,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무슨 find you well 하니까 지금 taken 대사가 생각났어?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 메일이 당신에게 잘 도착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thank you for ing죠. considering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로 생각했냐면 as a speaker 연사로 considering 고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연설자로 지금 제안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For the 뭐에 대해서 upcoming digital marketing workshop. 앞으로 예정되어진 이 워크샵에 대해서 날 연설자로 고려해 준 거 아리가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I appreciate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The invitation 그 초대에 정말 아리가또 하고요. And your thoughtfulness. 자, 이렇게 항상 입에 발린 말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줄줄 할까요? 네, 뒤에 가서 하고자 하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이겠죠? 자, invitation과 thoughtfulness. thoughtful. 굉장히 사려 깊은 거예요. 속이 깊은 거고 상대방을 잘 챙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thoughtfulness는 세심함도 되고요. 사려 깊음도 되겠죠. 초대해주고 또 사려 깊음을 보여준 것에 있어서 감사한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workshop sounds like an amazing event. 또 지금 또 공치사 하고 있죠. 되게 엄청난 amazing한 이벤트 같고 and I would have loved to participate. 자, would have loved. 요거 시제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초반부에서 썰을 길게 푸는 이유는 반전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예요? However. 그래서 however는 보면은 긴장 타라.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죠. I regret to inform you that. 자, regret to 나왔네. 이럴 줄 알았어. 그지? 자, regret은 별표 하시고요. 자, regret to가 있고 regret ing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자, regret to 하게 되면 앞으로 하게 될 행동, 내가 앞으로 하게 될 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유감의 표현이 되고
regret 뒤에 혹시라도 뭐 ing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엎질러진 물,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짓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뭔가를 뻘짓을 하지 않았어. 뭔가 저지른 짓거리가 없어.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이야기할 건데 이 내용이 참 유감섭섭하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뭘까? inform you that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에요예요. 유감이에요. 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그런 좀 유감스러운 얘기 좀 할 건데 자 그게 뭐냐? 명사절이죠. I'll be overseas. 아유,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어? 그치? 나 해외에 있을 거야. on a business trip으로, 출장으로. 언제? 그 워크숍 기간 동안에, 딱 그 동안에란 뜻이죠. 그래서 during 뒤에 명사.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했다라는 게 이미 다 나왔네?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하려고. 정답 2번이죠. 자, 실제로는 더 빨리 푸니까 이거는 30초 컷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다 해석은 해볼게요. It's unfortunate. 자, unfortunate 하다는 건 뭔데요? fortunate, 행운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부정입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구문이고요. That 이하가 안타까워요. The timing does not work out. 아, 참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아서, 타이밍이 맞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라는 거죠. 자, although, 비록 I cannot attend, 내가 참석할 수는 없지만입니다. Although, as a speaker this time, 이번에 내가 연설자로 참석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자, 근데 하고자 하는 말 뭐예요? 진짜 뒤에 있는 거, 주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I remain helpful for future opportunities. 미래 기회에 뭔가 희망이 있기를 바래요. 즉 미래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Where our schedules might coincide. 우리의 스케줄이 뭐 한다면? coincide. 일치한다면. 타이밍이 좀 맞는다면. 그죠? I hope the workshop goes well. 워크숍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자, 스케줄 일정이 빡빡한 연설자 같은 경우는 섭외조차 쉽지 않죠. 그죠? 누군가는 제발 섭외 좀 들어와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섭외 다 받아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사죄의 편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답 2번 간단하죠? 다음 글에 드러난 세라의 심경 변화예요. 그럼 무조건 뭘 봐라? 보기를 봐라라고 했습니다. envious, 부러운, 졸라 부러운. regretful, 후회 막심한 거예요. 자, 3번 eager. eager는 뭔가를 굉장히 열망하는 겁니다. 열망. indifferent, 이거 다르다란 뜻이 아니야. 이거는 무관심한이란 뜻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5번에 excited, 신나고 furious는 여러분 뭐예요? 경로, 분노하는 게 furious입니다. 자, 이번에 frightened, 당황한 거죠. 또는 무서운. frightened 자체가 놀라게 만들고 겁주는 거기 때문에 frightened 하게 되면 자신이 놀라고 겁을 먹은 겁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상태고 relieved 하면은 안도한이죠. relieve가 안도시키는 거니까 안심시키는 거고 4번에 bored. 뭔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boring 하면은 지루하게 만드는 거고 satisfied 만족감을 주는 건데 ed가 붙었으니까 그 만족을 느끼는 거죠. satisfying 하게 되면은 그게 만족감을 주는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심경 변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당연히 PP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setting out to find some wood for the campfire. 오케이. 자, for the campfire. 자, campfire를 위해서 이 wood를 set out 하려고. 절대 set out 뭔지 모르겠지. 넘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Sarah moved through the forest. Sarah가 forest로 갔어요. Just then, 그때 she noticed an approaching danger. 그녀는 뭘 알아차렸죠? 네,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차렸어요. A large threatening bear. 커다란 좀 위협적인 threatened 하게 되면 위협을 느낀 거고요. threatening 하게 되면 위협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분위기가 두둥하고 있죠. Panic spread through her body. 공포예요. panic. 패닉 상태야 이런 말들. 몸 전체로 다 쫙 퍼졌어. 계속 비슷한 뉘앙스죠. Frozen and unable to shout. 얼어가지고. 그래서 뭐 할 수조차 없어요. Shout. 외치는 건데 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는 거죠. She watched in horror.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보기만 했죠. 뭐 캠핑을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뭐 캠핑을 한다 하더라도 곰이랑 1대1로 마주쳐 본 적 있어야 말이지.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Her heartbeat louder with each step the bear took 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의 heartbeat, 심장 소리가 louder, 더 커졌죠. 그죠? With each step the bear took. 모함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해석해 주십시오. each 다음에 단수 명사입니다. 즉, bear가 한 발짝,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다가옴에 따라서 심장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가 됐겠지만 우리 심경 변화니까 앞에가 비극이면 뒤가 희극이고 뭔가 반전이 있겠죠. but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As if by a miracle, as if 마치 뭐뭐인 듯이,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마치 기적인 듯이 the bear paused, 이 곰이 멈췄어요. 하던 걸 잠시 중지하고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uninterested, 흥미없어, 노잼이야. 그러더니 turn away, 가버렸네. 뭔가 좀 맛대가리 없게 생겼나 보지. threatening into the shadows of the woods. Sorry, threatening이 아니고 자, retreating입니다. retreat은 이제 후퇴하다 또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의 그림자 속으로 retreat, 후퇴, 곰이 후퇴했다라는 거는 이 주인공인 세라가 사실은 곰보다 훨씬 더 막강한 아우라를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쓸데기 없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곰도 두려움에 떨어서 후퇴하게 만드는 아우라. When a bear had disappeared, had pp입니다. 곰이 사라졌을 때, 뭐 심경은 이미 다 파악됐지만 언제 어떻게 completely out of her sight,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her knees, 그녀의 무릎이가요 nearly gave way, 거의 뭐 어떻게 된 거야? 무릎이 덜덜덜덜, 그치? 무릎이 뭐 없다시피 한 거지 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고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이 딱 안 떠오르죠. 근데 몰라도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Sarah could finally let out the breath 라고 발음해야 맞게 호흡, 숨이고요. breathe 라고 길게 빼버리면 호흡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breath예요. let out the breath, let out the breath. Sarah는 마침내 let out, 후 하고 내보낸, 날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호흡을 할 수 있었다, 숨 쉴 수 있었다. She had been holding, 그녀가 쭉 참고 있었던. 자, had been ing, 이거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이죠. 네, 그 이전까지,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줄곧 쭉 내내. 자, 곰탱이가 나타났다. 두둥 잡아먹힐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다가 곰이 다시 되돌아갔다. 요 상황, 이 시점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과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 과거보다 더 이전에 곰탱이가 나타나서 얘가 계속 숨을 참고 있었단 말이지. 먹힐까 봐. 그렇게 쭉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다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치 죽다 살았네가 되는 겁니다. 세라, 거울 좀 봅시다. 어떤가? 자, 곰을 이길 수 있는, 곰을 후퇴시킬 수 있는 뭔가 포스가 있다. A wave of immense relief washed over her 라고 했습니다. wave는 뭐예요? 우리 좀비 잡는 게임 보면은 wave 1, wave 2 하고 나오는데 이 wave가 사실 파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몰려오는 걸 wave라고 한단 말이야. 인파할 때도 wave를 씁니다만. 근데 뭐의 wave죠? immense relief니까 엄청난, 거대한, 막강한, 정말 immense한 그런 relief, 안도감의 어떤 파도, 쓰나미 이런 것들이 washed over her, 그녀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놓고 답을 준 겁니다. 여기서 뭘 고민하십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모르겠는 아리까리한 것 때문에 붙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곰 만났어. 그래서 뭐 했어? 패닉이 왔어. 근데 나중에 뭐 했어? relief 했어.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겠죠. 겁먹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안심했어. 됐죠? 네, 빠르게 넘어갑니다. 쌤 다른 동사 안 해줘? 응, 안 해줘.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위주로 하는 겁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도 지금 보시면 보기가 한글이고 그 다음에 주석 단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2번, 음악이 지금 키워드인가 봐요. 단순한 취미 이상이 되려면 악기를 꾸준히 연습해야. 3번, 질 높은 음악 교육을 위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4번, 음악을 아이 양육에 활용하려면 음악적 전문성이 있어야. 5번,
어린 연주자들에게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자, 음악이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어린 연주자라는 말로 네,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관한 내용이고 아이들의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시고 주석 단어 보시면 resilience는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필수 단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쌤이 이제 그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온다라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내가 아무리 럭키비키한 운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늘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은 늘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맞닥뜨리면서 가는 거지. 아마 미리 안다면 오히려 더 글쎄요, 살아갈 의지가 안 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 삶에 뭔가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로 중요한 힘은 뭐냐면 내면의 힘이에요. 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이 아니라 경제력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경제력, 그리고 독립심, 그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사실 경제력과 독립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 해결력과도 같습니다. 상위의 가치는 문제 해결력이에요. 플러스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을 접하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거는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계속해서 마음 공부 이야기를 하고 철학, 인문학적인 소양, 내면 성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살면서 모든 즐거움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모든 괴로움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회복력이라는 거죠.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resilience라고 하고 쌤은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영단어, 내 가훈, 내 모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한 단어라고 한다면 단연코 회복력이죠. 회복력과 문제 해결력이지.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양손에 아주 완벽한 무기를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과목이라든지 점수, 대학, 학과, 취업, 직장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이크로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상위 개념에는 언제나 늘 여러분들의 내면, 마음과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탈이 99.9%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건 내 멘탈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쫄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냥 툭 털고 와야지 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절대 재수는 안 된다. 이런 말 꼭 하는 사람 있죠? 쌤도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부담을 엄청 주는 말이거든요.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말은 그냥 재수없는 말이야. 그냥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수능 날 그냥 마음 편하게 언제나 늘 하듯이 모의고사 보듯이 숨 쉬듯 가볍게 그냥 시험지만 잘 보고 오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유독 긴장하는 친구들은 청심환 테스트 해보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런데 청심환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당일날 갑작스럽게 먹고 그러진 마세요. 이상 증세가 오면은 오히려 졸리거나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풀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10월 모의고사 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고 아니면 혼자서 긴장 상태로 자기 자신을 좀 몰아넣은 상태에서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보던가 그러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예리함이란 단어 이 단어는 이제 주석 단어가 맞습니다. 정말 잘 안 쓰여요.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내용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딕션도 빠른 거 알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갖고 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장 There are 뭐뭐가 있다입니다. few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죠. There are few universals.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에는요. universa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Universal Studio 알고 있잖아요. universal. 그게 이제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But 하지만 among them 그들 사이에는 이제 universals를 말하는 거겠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셀 수 있는 그런 명사로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Are our love for our children 우리 자녀를 위한 사랑이 있고요. And our love of music. 또 음악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네요. 아이와 그 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 When we hold a baby in our arms. 우리가 뭐 했을 때?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뭐 여러분들이야 아기를 팔에 안아본 경험이 글쎄 얼마나 있을까요?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동생이 없는 친구들은 글쎄 뭐 사촌 동생의 탄생을 지켜봤을까나?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상상을 해보세요. Comforting her with song. 자, 이때 her를 갖다가 baby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썼어요. 갑자기 딸내미가 돼버렸네? 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her라고 했습니다. comfort 하는 거는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위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어떻게 줘요? With song. 노래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We're channeling the emotional power of music.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감정적인 파워를 channeling 하는 거예요. 채널이라고 하는 게 뭔데? 우리 채널 바꾸는 거 하잖아. TV 볼 때. 샤넬이라고 읽지 마세요. 아무리 샤넬이가 좋아도. We're channeling.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음악의 어떤 감정적인 힘과 연결합니다. We do so instinctively. 우리는 그렇게 해요. 어떤 식으로? 본능적으로. instinctive, 본능적인 ly 붙어서 부사입니다. Just as, 마치 모처럼 our ancestors did. 우리의 선조가 그러했듯이.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것 같으면 어머니의 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팔에 안아서 그냥 노래 불러주고 lullaby라고 해서 자장가 불러주고 했단 말이에요. 잘 자라 우리 아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지? 왜? 분명히 안 자려고 몸부림쳤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둥기둥기 해주면은 잠 잘 잤을 거거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기억들이 의식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무의식에는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줬을 때 아가가 잠이 잘 들더라 라고 하는 게 그냥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Music은 can be powerful parental ally. 자, 아주 강력한 부모의 parental ally. ally가 뭐예요? 여러분들 StarCraft 세대가 아니니까 ally를 모르겠다. ally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During, 그러니까 bond 같은 거, bondage. 그러니까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연대, 유대 이런 것들 연결시켜주는 거. During the challenging child-rearing years. 이걸 생각하면 또 부모님께 아리가또 할 수밖에 없겠죠. 자, during 뒤에는 명사 기간이 나옵니다. 자, challenging 하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고난스럽고 힘들답니다. 뭐가? child rearing. 아이를 rear 하는 게 이때 rear는 기르다, 양육하다, nurture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어떤 고난의 기간 동안 이 강력한 부모의 연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뭐가? 뮤지크 스타토의 그 뮤지크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어주는 거죠.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계속 부르고 있으면 목구멍이가 아파서 그죠? To successfully prepare our children for life in 21st century.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 아이들을. 니들은 학생인데 자꾸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멍미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니들도 뭐 법적으로는 1년만 지나면 네, 엄빠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서 정작 시켜줘야 될 교육은 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모 교육 받아야 됩니다. 예, 부모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못할 짓거리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 교육이라는 걸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과목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가 그접죠.
일단 좀 가봅니다. For life, 인생 동안이죠.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평생 동안 그 자녀를 prepare, 성공적으로 prepare하기 위해서 will need to nurture qualities such as curiosity, imagination, empathy, creative entrepreneurship, and most of all, resilience라고 나오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nurture qualities. quality라는 거는 어떤 소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 소양 이런 것들을 nurture. nurture가 아까 그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와 같은 건데 rare가 나죠. rare. child rare. 여기서 nurture, 전부 다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속성들을 nurture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성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such as 하고 예시가 나오죠. 자, 괄호 이후 해석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주인공은 뮤직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다 보면 짱구라는 거예요. entrepreneurship 같은 거는 뭔데? entrepreneur. 사업가, 사업이란 뜻이에요. 기업가, 기업. resilience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죠? Musical practice in early childhood. 자, 초창기, 유년기에 있어서 musical practice니까 음악적인 훈련이 되겠네. 이것은 develops all of the above and more. 위에 있는 거랑 그리고 그 이상을 develop 해줍니다. 근본적인 주제가 되는 거. 유년기 초창기에 있어서의 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음악이라는 것을 practice 하는 거. Research has shown that. 자, 내 말이 왜 옳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린 항상 외부에, 그쵸?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다 대죠. 자, 뭘 보여주느냐면 musical practice in early childhood, 유년기 초창기에 있어서의 음악적인 어떤 연습이 is beneficial, 굉장히 혜택이 많고 이로워.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for mental acuity, 어떤 그 mental, 정신적인,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어떤 예리함 뿐만 아니라 but for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s well. 사회적이거나 또 감정적인 발달 또한 굉장히 이롭게 만들어줘. 쌤 이거에 100번 공감합니다. 쌤은 그냥 음악과 함께 지냈어요. 그 음악의 장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은 뭐 클래식만 들어야 하나요? 뭐 베토벤의 음악이 뭐그 두뇌 발달에 좋다면서요. 모차르트가 어떻다면서요. 그냥 듣기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재즈가 좋으면 재즈를 들으시고 다양하게 듣는 거 좋습니다. 뭐 경음악이라고 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음악, 뉴에이지 음악 좋고요. 특정한 악기의 연주곡 좋죠. 피아노곡. 저는 오르골 소리가 좋아요. 그러면은 뭐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오르골. 모든 음악이 다 좋습니다. 가요도 좋고요. 뭐 팝도 좋고요. 모든 클래식이건 모던 상관없이 장르 불문하고 음악이라는 거는 정서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musical practi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usic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just a hobby, 단지 뭐가 아니라 취미가 아니에요. A pleasant pastime, 그냥 즐거운 소소한 취미거리가 아니에요. hobby나 pastime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It's an integral part of what makes us happy. 그거는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통합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integral part예요. 그냥 말 그대로 통합적인 파트예요. integral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인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지어주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피아니스트까지 아니더라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수학적인 능력도 월등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쌤은 동의할 수 없지만 나는 피아노 잘 쳤는데 수리적인 능력이 약간 그래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쌤은 아마도 그 음악을 배운 감수성이 언어적인 재능으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소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수리 능력으로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음악이 음악적인 재능으로 발현이 돼서 음악이 직업인 음악가, 프로 전문가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음악이라는 거는 뭐 어떠한 영역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다 beneficial 하다는 겁니다. 이롭다. 그죠? 안 할 이유가 없다. indeed, 오히려 안 하면 손해죠. 그죠? 두뇌가 발달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음악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손해죠. 참으로, if we want to do one thing to help our children develop into emotionally,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want to do one, 하나만 하고자 한다면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 아이가 뭐 하는 걸 도우려고? help 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원형 쓰였는데 이 자리에 모두 가능하다? to를 써도 된다. 준사역 동사의 특징 아시죠? 개발 세발 써도 이제 알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develop into 정서적으로, emotionally, socially, 사회적으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그렇게 발달하기를 좀 원한다면 또는 발달하는 걸 좀 돕고자 한다면 그리고 creatively competent human beings 그리고 좀 창의적으로 능력이 있는 competent, 유능한 그런 인류 human being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말을 썼는데 그런 닌겐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걸 원한다면 부사절이죠. We should start the musical conversation. 음악적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The earlier the better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마지막에 가서 딱 방점을 찍어준 거예요. 어린 시절 유년기에 음악적인 수행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사례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뭐예요? 못 찾는 거야? 필자가 주장하는 바죠?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그치? 전인적 성장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떤 단어로 나왔어요? integral part, integral 이런 말이 나왔죠. 그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해줘야 돼. 맞죠? 정답 1번이네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더라 라고 했으니까. 단순 취미 이상 만들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질 높은 음악 교육, 우리 퀄리티 따지지 않았어요. 위에서 퀄리티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사람의 속성이나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음악 교육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고 음악을 양육에 쓰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엄마의 전문가는 뭐 성악가, 뭐 조수미격으로 불러야 됩니까? 아니죠. 5번에 어린 연주자들에게도 재능을 발휘할 기회, 연주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정답률 100%의 문제예요. 자, 20번까지 받고 넘어가면 이제 22번 요지가 있습니다. 요지. 자, 요지까지 하고 이 영상을 커트하도록 할게요. 쌤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쌤은 이제 기관지가 상당히 약한 편이라 목이 빨리 가요. 그래서 쌤이 한창 때 있잖아. 현역에 있을 때,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쌤의 이 기관지의 역량 이상으로 발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목이 잠겨버려요. 또 쌤은 내신 준비한다 그러면은 정말 물 샐 틈 없이 다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수업 시간을 거의 120%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그래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끝날 때쯤 여러분들 이제 뭐 하러 나오지? 직보하러 나오지? 직전 대비 보충 이런 거 하러 나오면은 그때는 쌤 목이 가 있어.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인어공주처럼. 마이크라도 좀 끼고 소곤소곤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열정이 팔알이었어. 쌤은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했다. 언제? 시험 기간에. 왜냐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과서를 씹어 먹어서 시험에서 다 털고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장난 아니었어. 불타올랐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소근소근소근소근 막 쉰 소리 내가면서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이게 참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들 착용하고 계시죠? 목 관리를 엄청 하십니다. 왜냐면 목이 생명이니까. 쌤은 마이크도 쓰지 않고 생목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학교에도 한 20명 남짓 하죠. 많아봐야 25명? 뭐 서울 같은 경우는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야. 근데 쌤이 한창 때 학원에서 이제 열강을 할 때는 한 반에 몇 명 있었지? 거의 한 40명? 40명 넘게, 4, 50명 정도가 앉아있는 교실에 마이크 없이 들어가서 막 뉴스 수업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엄청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소리를 지른다고 지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성량이 약한 편입니다. 나름 연극도 하고 연극반이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엄청 더 에너지를 막 냈겠지. 내 목이 나가거나 말거나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 20명 앉혀놓고 수업하네. 뭐 요즘 학원은 더 줄었겠지. 소수정예, 자동 소수정예지 뭐. 10명 앉혀놓고 수업하네 이러면은 코웃음 칩니다. 나는 50명 앉혀놓고 강의했단 말이것들아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쌤은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하네. 재미있었고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하루하루가 내가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어떤 뿌듯함은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그 안에서도 하기 싫은 일이 있긴 했어요. 강의 말고 상담이라고.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건 너무 좋은데 학부모 상담하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마 가르치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학생도 있겠지만 또 교육 관계자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박 공감하실걸? 학부모 상대하기 싫다. 그죠? 세기의 경읽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온갖 가정사에 대한 상담, 자신의 한풀이를 상담 시간에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럼 또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 나중에 통화하고 나면은 귀에서 불이 나. 한 사람이랑 40분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학원 시스템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그죠? 강사가 강의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상담을 통해서 등록률을 높여라라고 하는 그런 학원 시스템이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졌었어. 그래서 쌤은 더 큰 물, 더 큰 물, 그런 잡다구리한 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진짜 내 강의력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점점 변화를 깨하다가 진짜 퀀텀 점프를 해야 될 시기에 낭떠러지로 슬프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22번 요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들이 재밌었으면 됐죠. 자, 1번 한글 보기 봅니다. 실용적 지식은 실행과 경험을 통해 체득 전수. 2번 직감에 의한 판단이 옳아 보여도 심사숙고는 필요해. 3번 기술적 지식을 완전 이해해야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어. 4번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실용적 지식은 타고나는 거야. 5번 실용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균형 있는 학습이 중요해. 자, 이게 맞고 틀리고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4번은 나가리 데스. 그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실용적인 지식이 어찌 타고날 수 있단 말이냐. 물론 이런 식으로 소거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영역도 그렇고 외국어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글쓴이의 의견 그 자체를 캐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타고난 능력이라고 실용적인 지식이 어폐가 있죠. 실용인데 어떻게 타고나. 인네이트 할 수가 없지 실용이라는 거는. 그죠? 자, 일단 넘어가서 요지 봅시다. The technical book knowledge, 기술적인 책의 지식, 책 지식은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되다. 해석은 되다지만 얘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돼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Formulated rules, 뭔가 공식화된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ich are or may be deliberately learned, 고의적으로 학습되는 거. 근데 deliberately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가 맞겠네요. 고의성 내지는 의도성 이런 걸 말하는데 의도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학습되는 그런 공식화된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practical knowledge, 실용적인 지식은 on the other hand, 중요한 표현이죠. 한편, 또 다른 한편, 그냥 부연 설명 계속하고 있구나, 논조를 이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cannot be taught, 가르쳐질 수 없고 or learned, 학습될 수 없어.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아까 쌤이 말했던 그 쌉소리와 연결되잖아.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가르쳐지고 학습될 수 없어. 그럼 뭔데? But only, 오직 transmitted and acquired. 전수되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거야. acquired. acquired란 단어가 어렵습니다. acquired란 단어를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병의 acronym, 약자 중에 AIDS가 있죠. AIDS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에요. 그게 AIDS예요. 그게 앞글자를 딴 걸 우리가 acrony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cquired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뭐라 그럴까? 얻어진이란 뜻이에요. acquired. immune deficiency예요. immune deficiency. 면역이 있어 없어? 없다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AIDS잖아.
그러니까 에이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에이즈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충분히 만성 질병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에이즈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스릴 수 없는 중병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에이즈가 죽음의 병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마 이것도 치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acquired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이란 뜻이에요. acquired, 얻어지는. 네, 중요한 단어고 이거 필수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답이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아까 나가리데스 했던 그 지문이 여기서 딱 걸려버리죠. 타고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It exists only in practice. 한 번 더 방점 딱 찍어주죠. 오직 실행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When we talk about practical knowledge, 우리가 뭐 할 때? 실용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we tend to use bodily metaphor.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비유를. So we say that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somebody has a touch for doing some activity. 자, 누군가가 터치를 갖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터치를 갖다가 이탈릭체로 약간 기울여 놨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has a touch, 터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봅시다. 근데 이 터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반드시 부연 설명이가 있죠.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은 an ability to hit the right piano key with just enough force and pace. 아, 능력을 말하는구나. 이때 touch는 ability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자, 근데 어떤 능력이래요? right piano key, 올바른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능력이죠. 근데 피아노 건반을 옳게 누르기만 하면 연주가 됩니까? 그건 너희들이 띵똥땡똥 바이엘 배울 때나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Enough force and pace죠. 적절한 힘과 pace, 박자. 이게 맞지 않으면 음악이라는 게 연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이엘 칠 때 연주한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소곡집 치면서 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명곡집 정도는 넘어가야 이제 연주라는 게 가능해지죠. 내가 손가락 힘을 조절할 수 있고 박자를 온전히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연주라는 걸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터치라고 표현하고 터치는 능력이란 뜻으로 쓰였구나. 됐죠? We say that. 우리가 데디아를 말해요. Somebody has a feel. 이때 feel도 또 이탈릭체로 써놨어. 그럼 뭔가 좀 다른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For the game. 게임에 있어서 the feel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feel이 뭔데요? An intuition. 아, 그렇구나. 여기서는 뭘 쓴 거야? 직감이라는 단어를 feel로 표현한 거예요. 직감. 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직관, 직감 이런 것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바로 무의식에 뇌리에 싹 스치는 것들. 이게 직관인데 직관이나 직감이라는 거는 촉이 좀 발달해. 센시티브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발달되는 경향이 있고요. 내지는 후천적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발달한 기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후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려면 많은 시행착오의 모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이 직관이라는 것도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 많이 실패의 발화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인투이션이고 나발이고 뭔가 발전되고 개발된 능력치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메시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능 보러 갈 때 재수하지 마라 이딴 얘기 하지 마라. 수능 보러 갈 때 진짜예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그래야지 내 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Intuition for how events are going to unfold. 그러니까 직감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것인가. Unfold. Fold는 접는 거. Unfold는 펼쳐내는 거. Fold의 반이어니까. 그리고 an awareness of 그 다음에 인지죠. 뭐에 대한 인지? When you should plow ahead. 여러분들이 언제 plow ahead 해야 되는지. With the problem.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 plow ahead 해야 되는지. 이게 아래 나와 있군요. plow ahead, 밀고 나가다. plow는 이게 쟁기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소한테 plow라고 해요. 쟁이질하고 쟁기질하는 거를. 그래서 뭔가 땅을 갈아엎듯이 밀고 나가는 게 plow ahead예요. 그 다음에 when you should put it aside,
put aside 하면은 뭔가를 치워놓는 건데 구동사죠. 자, 이럴 때 목적어, 대명사 목적어가 반드시 가운데에만 들어간다. 위치 확인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미루어 놓을 때 before coming back to it 이 문제로 되돌아오기 전 그것을 언제 그걸 미뤄둬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해준다는 거죠. 뭐가? feel, gut feeling 또는 intuition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when the expert is using her practical knowledge 자, 뭐 할 때 전문가가 그녀의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활용을 할 때 부사절이죠. She isn't thinking more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오히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그럼 뭐 하는데? She's thinking less. 오히려 덜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전문가가 뭔가 자기의 실용 지식을 활용할 때는 생각이라는 걸 덜 한다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렵죠. 보조바퀴 떼고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 온 몸에 힘이 들어가고 넘어질까봐 무섭고 긴장되고 물론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은 몇 시간 만에 그 균형을 찾아서 금세 탈 수 있긴 하지만 쌤은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이틀 걸렸어. 엄청나게 막 까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막 우당탕탕하고 배웠는데 어쨌든 타긴 탔지. 감을 터득했지. 그래서 나중에 잘 타게 되고 손도 놓고 다녔어요. 막 그냥 동네를 다 싸돌아다니면서 쌤 손 놓고도 자전거 잘 탔거든. 운동신경이 없었던 편은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몸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했어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때는 뭐가 많이 배우고 싶었냐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기 때문에 검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의외죠. 쌤이 배우고 싶은 거는 발레? 아니고요. 쌤이 좋아했던 옷은 뭐 레이스가 달린 핑크 드레스? 아니었어요. 쌤은 트럭 가지고 놀고요. 스케이트보드 타러 다니고 롤블레이드 타러 다니고 남자애들이랑 자전거 타러 다니고 그러니까 쌤 뭐 안 했다. 여자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인형놀이 잘 안 했다. 근데 인형놀이도 하긴 했다. 그 같은 이제 주택에 사는 꼬맹이들 불러다 놓고 선생님 놀이도 하고 인형 놀이도 하긴 했네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아웃도어한 걸 많이 좋아했었고 근데 그 성향이 완전 바뀌어요. 사춘기를 기점으로 완전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체육 시간이라면 도망 다니고 피구는 비인간적인 세상 비인간적인 스포츠다 이러고 도망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숙달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쪽에 몸에다 힘을 줘야 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냥 자동적으로 타게 되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실용적인 지식을 활용한다라는 건 생각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덜 쓰지. 미안. 제 시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혼자 작동했어. 자, 그 다음. 깜짝이야. 자, she has built up. build up은 뭐 하는 거죠? 강화시키는 거죠. repertoire는 우리가 우리나라식 발음이 더 익숙할걸? 레퍼토리? 그죠? of skills. 기술의 레퍼토리를 점차 build up 해나가는 거죠.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has가 쓰여서 built, pp형이 쓰였죠. 뭘 통해서? through habit. 습관을 통해서 이 기술의 레퍼토리를 좀 더 빌드업 하고요. 더 증강시키고 발전시키고요. 자, 그리고 has thereby extended the number of tasks she can perform without conscious awareness. 의식적인 인지, 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의식적인 인지가 없어도 she can perform, 그녀가 수행할 수 있는까지가 수식어절이죠. 그런 일의 수를 extend,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has extended, 역시 pp형이죠. extend, 확장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단어는 build up 중요하고 extend 중요하죠.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확장시키고 개발시키고 향상시키고 그런 뜻이에요. This sort of knowledge, 이런 종류의 지식은 is built up, 역시나 향상되는데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죠. And it's passed along through shared experience. 그리고 그것이 passed along, be passed니까 전수가 된다, 전해진다 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공유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전수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이 마지막 말도 주제에 가깝죠. 자,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 아까 여기 transmitted and acquired 전수되고 획득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ransmit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transmit, 전수. It's passed along. 그죠? be passed along 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acquired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build up하고 extend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말했던 게 뒤에서 반복됐네. 약간 양괄식 구조다. 그죠? 패러프레이즈 됐다. 한 번 더 짚어줬다. 눈치가 있다면 왠지 건너뛰고 뒤에 가서 앞뒤만 봐도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겠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정답 보시면 1번 실용적 지식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 체득되고 acquire 되고 전수되고 transmitted 되고 그죠? 1번이네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지금 푼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뭐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쌤이 말을 조금 빨리 했어요. 급하게 빨리를 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말을 빨리 했고 또 실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감각 그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날렸습니다. 평소 강의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러프하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문제 살펴봤는데 이 네 문제는 절대 사수해야 될 문제고 100%예요. 정답률 100%. 다음 시간에도 정답률 100%짜리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오답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점짜리 쫙 추려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세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